마우스를 한번.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박명서입니다. 저는 오늘 코비드19로 인한 미국의 공급망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수입 구조, 주요 국가의 공급망 형성, 주요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 의존도를 통해 코비드19 이전 미국의 공급망 및 소비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의 대세계 수출은 1조 6,530억 달러, 수입은 2조 5,190억 달러를 기록하며 8,66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은 현재 최종대 수입 대부분을 영내인 나프타 국가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간재 수입은 제조업 공장이 많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2018년 최종재 수입은 총 6,4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 비중은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나프타 국가들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 EU 순입니다. 한국산 최종재 수입은 4.6%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중간재 수입은 총 1조 4,317억 달러로 나프타, 중국, EU 모두 약 21%씩 비중을 차지하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국산 중간재 수입은 2.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이 비중이 높아 이러한 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에 활용되고 있지만 미국은 최종재 수입이 높아 상대적으로 미국은 국내 생산보다 소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수입 물량은 제조 물량의 5배로 구조적으로 미국은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 의존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중 대부분은 나프타 국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의 나프타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은 각각 41.6%, 49.7%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산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은 각각 3.3%, 8.8%로 나프타산 수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필수 의료 품목에 대한 세계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필수 의료 품목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의료용품 총 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코비드19 필수 의료 장비 중 약 25%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의료용품 및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중국산 의약품 수입은 총 제약 수입 중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3%는 의약 완제품입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의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장비 수입 중 39.3%는 중국산 제품으로 수입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은 인도산 의약품도 75.8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의약품 수입 중 5번째로 큰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은 인도가 코비드19 치료 가능성이 있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을 때 이에 대한 보복 위험을 가하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였고 인도는 다음날 수출 금지 해제를 통보하며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비드19가 가져온 미국의 공급망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제조, 의약, 물류, 운송 산업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은 큰 피해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망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지한 기업들은 향후 제조, 운송, 재고, 판매 전반에 걸친 공급망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공장 운영을 재개했으나 미국과 유럽의 공장 중단 및 제품 수요의 급감으로 구매 계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에도 글로벌 공급망은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초 2주 동안 이루어진 중국발 미국 해상 운송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45%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비드19 확산 초기 미국 내에서는 사재기 열풍으로 식료품 수요는 평소 대비 20-30%가량 증가하며 식료품 및 생필품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미국 내 자택 대피령 및 재택근무의 확산에 따라 식량을 비축해두기 위한 자연적 수요 증가로 보이며 현재에는 일반적인 상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현재에도 충분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식량 수출까지도 줄이는 등 수요 증가에 잘 대처하고 있다며 공급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미국 내 많은 업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미국 우유 생산업자들이 우유를 버리는 사진입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미국 내 초, 중, 고등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조기 방학을 결정하였으며 많은 음식점들이 문을 닫아 우유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식료품점 등에서는 사재기 현상으로 우유 등의 식료품이 부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낙농업자들은 기존 공급망 외에 다른 공급망을 찾지 못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유제품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의 붕괴가 관련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항공, 호텔, 음식점, 백화점 등 서비스업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에 연관된 제조, 운송 등 서비스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주요 백화점 등은 장기 휴업에 돌입하고 대규모 일시 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백화점 기업인 메이시스 백화점은 최근 12만 5천 명의 직원을 일시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비드-19는 미국 내 소비 패턴 및 트렌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음식점 주문, 쇼핑 등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배달 업체는 No Contact Delivery 서비스를 신설하고 문고리에 음식을 걸어두는 등 비대면 배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소비 트렌드는 의료 제품 및 헬스케어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식료품점 등에서 항상 재고가 있던 마스크, 위생장갑, 손소독제 등의 상비약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의료보건 제품의 품귀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헬스장 등이 문을 닫으며 홈트레이닝 등의 건강관리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온라인 마켓 또는 네트워킹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로 회사들은 자택근무를 실시하며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구글 행아웃, 줌 등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네트워킹 시장 니즈에 맞춰 전자 및 통신기기 그리고 네트워킹 보안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가져온 미국의 공급망 및 소비 트렌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비드-19 이후 위생 제품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회사들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의료 장비 및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서도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 위주의 생활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등을 통해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2길 배송이 가능해지고 신선식품까지 배달할 수 있어 이러한 배달 서비스 등이 포함된 온라인 쇼핑 위주의 경제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근무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운영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운영 유연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프라, 클라우딩 서비스, 네트워킹 보안 시스템 등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공급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에 집중하여 분산을 최소화하였지만 이번 사태를 겪은 후 기업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타 자보치키 유럽 부흥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지난 4월 2일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을 통해 과거 글로벌 공급망이 효율성에 집중했다면 코비드-19 이후에는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과 탄력성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 집중된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기업들은 공급 업체 기반을 다양화하고 가까운 곳에 재고를 쌓아두며 비상시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에르크 워트케 주중 EU 상무회의소장은 지난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중국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공급망의 다변화를 주장했습니다. 아난드라 마힌드라 그룹 회장은 지금까지의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중심이었지만 이제부터 많은 기업들은 베트남, 미얀마 등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투자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탈중국화 움직임과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는 공급망의 리쇼어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용품, 자동차와 같은 고기술 및 필수 제품 제조업 분야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USMCA를 이용한 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인벤토리 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에게 기반 시설 리쇼어링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이후 변화된 공급망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변화 가능성 대비. 현재의 중국 중심 제조 공급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중국 외 대체 지역으로 공급망을 확대하고 다변화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USMCA 활용입니다. 미국은 현재 멕시코, 캐나다와 USMCA 협상을 타결하고 최종 발효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7월 1일 공식 발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업계 등은 USMCA 이행을 위한 통일 원산지 규정 등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USMCA의 7월 1일 발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USMC 공식 절차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USMCA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종시설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의 리쇼어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미 잘 구축된 공급망인 USMCA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정교하게 협상된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멕시코 및 캐나다 소재 기업과 협력하여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셋째, 온라인 시장 공략. 아마존이나 이베이처럼 기존 구축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다면 최근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미국 온라인 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마존과 같은 경우 AS 및 반품에 대한 소비자 리뷰가 판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마존 시장 진출 시 미국 내 물류 거점을 확보하여 AS 및 반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미 정부 조달 시장 발굴.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비상 상황에서 미국의 주정부 또는 시정부와 협력 방안을 찾는다면 향후 정부 조달 공략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내 많은 기관에서는 의료용품 부족으로 의료용품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대응에 필수적인 방호복 등에 대해서는 FDA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 상황인 지금 미국의 주정부, 시정부와 협력하여 성공 이력을 쌓는다면 향후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코비드-19로 인한 미국의 공급망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네요.